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첫 소식. 수능에서요, 이른바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기로 한 파장,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문항과 관련해서 단호한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윤 대통령은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고 지적했고요.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박광훈 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라면서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그러면서 올해 수능은 지금까지 지켜온 방향과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꼭 추진을 하고 싶다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에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 단순하게 문제를 보는 거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공교육 투자를 늘리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서열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궁극적으로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복지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른바 이 킬러 문항, 얼마나 어려워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이 킬러라는 단어만 봐도 정말 어렵구나라고 짐작할 수는 있는데요. 예. 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이사장이 킬러 문항에 대해서 대학교 3학년이나 돼야 풀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 변호사조차 어려워하는 수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한 수능 국어 영역의 킬러 문항을 소개하면서 이제 한 발언인데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문항을 올렸는데 BIS 비율에 따른 위험 가중치를 묻는 문제입니다. 예. 저도 이렇게 봐서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알기가 좀 어려운데요.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이를 고등학생들의 수능 국어 시험에 내는 건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 보통 이 개념이 대학교 3학년 때 화폐 금융 이론 배우는데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설명을 덧붙이면서 이게 고등학생들의 정규 교과 과정에는 배우지 않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또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한국재무학회에서도 이 문제는 답이 없다고 했다면서 정말 큰일이다라고 탄식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킬러 문항을 내는 이유, 수능의 변별력을 위해서라고 하지요. 수능의 변별력. 의대의 쏠림 현상 뭐 이런 것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자, 이런 가운데요.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격 사임을 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도 지금 많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규민 평가원장이 어제 오후에 사임의 뜻을 밝혔죠. 예. 원래 이 원장의 임기가 2025년 2월까지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관련 지시 내리고 나흘 만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예. 이 원장은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서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면서 예. 오랜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평가원은 수능 출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서 2024학년도 수능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사임 의사를 밝히고 난 후에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예. 지금 수능을 150일 앞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사임하지 않으면 올해 수능 자체에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올 수 있어서 사임했다라고 속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사교육업계 강사들도 지금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강사들의 입장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그렇죠. 메가스터디 소속의 수학 강사인 현우진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예. 애들만 불쌍하지. 그럼 9월하고 수능은 어떻게 간다는 건지. 지금 수능은 국수 영탐.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어떤 과목 하나도 만만치가 않은데 예. 정확한 가이드를 달라.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스럽다라고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를 밝혔고요. 예. 메가스터디 소속의 역사 강사 이다지 씨도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게 천차만별이고 또 심지어 개설되지 않은 과목도 있는데 학교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수능을 칠 수 있게 하라라는 메시지라며 좀 예.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 거죠.
예. 자, 이런 강사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궁금한데요. 정리해 네. 오셨죠? 물론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겠지만 비판 여론도 상당합니다. 예. 먼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들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요. 공교육 과정에서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수능 변별력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느냐라고 짚으면서 대형 입시학원의 사교육업자들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여기에서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영역이 없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해당 강사들 비판했고요. 예. 대통령께서 공교육 경쟁력 높여서 공교육 정상화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사교육 비용 경감시키겠다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한 건데 예. 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를 수능 혼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이 강사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존재하더라고요. 예. 워낙 사교육 중심의 교육 시장에서 이들이 뭐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씩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데 예. 이들이 뭐 전면에 나서서 정책을 비판하는 게 타당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강사 이다지 씨 소셜미디어에 비판적인 댓글이 줄을 이었고요. 예. 결국에 이다지 씨는 해당 글을 삭제하고 유튜브에 달린 비판 댓글 등도 삭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도 수능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때나 변별력을 위한 문항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예. 굉장히 오래돼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다 어려웠죠. 첫 장만 풀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 시험을 굉장히 쉽게 낸다. 그래서 쉽게 낸다. 그래서 우리 기자들도 다 같이 쉽게 냈다. 뭐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우리 기자들이 한번 풀어봤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 학생들 어렵긴 하지만 참 공부도 또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전 수행비서 배모 씨죠. 자, 이분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런 소식도 있네요. 네, 어제 수원지법 형사 12부가 전 경기도 별정집 5급 사무관 배 씨에 대한 결심 공판 열었는데요. 예. 검찰은 지금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의 징역 1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이 배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이런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배 씨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네, 최후 진술에서 미리 준비한 A4 한 장 분량 입장문을 읽어내려갔는데요.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잘못은 인정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공소 사실과 무관하게 추측 허위 보도가 난무했고 특히 경기도청의 책상도 없이 김혜경 비서로 채용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듣고는 예. 경기도청에서 열심히 근무했던 모든 일들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화가 나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허위 사실을 말한 거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건 절대 아니었다며 재판이 끝나고 참여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또 철저하게 공무원으로서 자기를 관리하지 못한 탓으로 예.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조금 지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의 기억에서 좀 많이 잊혀졌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지금 배 씨가 받고 있는 혐의 김영민 아나운서가 정리해 주시죠. 네, 2021년 8월 2일에 서울의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를 했을 때 김 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 8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한 혐의 받습니다. 또 지난해 1월 대선을 앞두고 김혜경 씨 관련해서 법카 유용, 불법 의전, 대리 처방 의혹 등 계속해서 제기가 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라고 발표를 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금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하거나 또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 받아서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예. 저도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김영민 아나운서가 또 정리해 주시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또 기억에서 또 많이 나실 겁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 방문하고 있는 곳입니다.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과 관련해서 지금 외신이 좀 쏟아지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프랑스 국내 문제긴 합니다만 프랑스 대통령의 3연임을 허용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내부에서는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마크롱 대통령은 연임 중이죠. 현재 시각 19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리샤르 페랑 전 하원 의장이 현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현재 연임 중인 마크롱 대통령이 2027년에 사임해야 한다는 헌법상 임기 제한에 반대한다라고 밝힌 건데 프랑스는 5년씩 2번 연임이 허용이 되는데 사실상 마크롱 대통령이 3연임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라는 뜻을 밝힌 거죠. 또 이뿐만 아니라 2014년에 도입된 의원과 상원 의원이 시장이나 지역단체장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이 페랑 전 하원 의장은 우리의 공화주의 원칙 또 국민의 자유의 수호자인 양원제와 헌법위원회를 유지하면서 모든 것을 바꾸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마크롱 대통령이 젊은 나이에 또 대통령이 돼서 지금 하신 그런 얘기들이 더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예정돼 있죠? 네, 지금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곧 파리 엘리자궁에서 이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 갖습니다.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포함해서 외교 안보 이슈 협력 같은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나 제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여요. 이도훈 대변인이 프랑스는 원래 인권을 강조했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 수교도 안 했다. 윤석열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뤄왔기 때문에 중요 의제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마크롱 대통령도 프랑스 내에 반대 여론이 큰 연금 개혁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이야기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